참 저는 어제 이 재판을 보면서요. 아니 배소연이 왜 저러지? 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. 배소연이 어제 이 수원지법에서 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왔어요. 이 재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입니다. 즉 본인의 어떤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12만 원어치의 어떤 중국 식당 해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 재판에 6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. 근데 옛날에는요 무슨 증을 냈냐면 김혜경 씨 나한테 돈 준 적도 없고 뭐 시킬 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법카 사용을 대충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네. 근데 어제 재판에 나와서는 180도 바꿨습니다. 네. 김혜경 여사가 나에게 이 돈을 줬다.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먹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 김혜경은 돈을 지불한 게 되고 법카 네. 사용을 모른 게 되고 네. 김혜경은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. 맞어요. 단 이 배소연은 횡령 혐의라든지 국고손죄에 해당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법카 부정 사용에 따른 그 편익을 다 자기가 취했다. 네. 그러니까 김혜경은 자기가 법카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 다 현찰로 줬고 그 현찰을 자기가 삥땅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깜빵에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열려놨네. 이게 이제 뭐냐면 이화영 와이프가 와갖고 그냥 난리법석을 펴갖고 이게 바꿨잖아요. 네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제 총선 후에 배세훈도 딱 그 짱을 보니까 야 이대로 가면 말이지 뭐 3년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고 네네. 그럼 내가 가갖고 빵에 가갖고 좀 개고생 좀 하고 나오면 나에게 뭔가 또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까. 아하.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아니 이화영도 뭐겠냐고요. 이화영이 뭐 검사들이 뭐 술자리 만들고 그게 아니고 작년 6월에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내가 이재명 지키게 하다가는 내 인생 못 하겠다 싶어갖고 네. 자기가 자발적 의사에 입각해갖고 그거를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. 대북 불법 송금 이재명에게 다 보고도 받고 다 승인도 받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실행한 것이다. 근데 그게 다 뭐 검찰의 뭐 회유와 뭐 술자리 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건 똑같은 현상이에요. 네. 네. 자,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예전에는 김혜경 씨가 이제 어떤 메뉴도 정하고 그걸 조명현 씨가 받아서 사고 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초밥, 소고기, 샌드위치 이게 다 사모님이 올려달라고 그랬다. 근데 이거 다 내가 그냥 알아서 시켰다. 내가 다 알아서 시켰다. 뭐냐면 아니, 김혜경이 올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메뉴 선택하고 이 메뉴도 선택도 내가 해서 그냥 저 김혜경한테 올렸다. 그러니까 김혜경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배소연이가 오늘 초밥 드세요. 오늘은 뭐 소고기 드세요. 그다음에 쌀국수 드세요. 그러면 앉아서 먹고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혜경은 순수한 분이다.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. 이런 방식으로 어제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메뉴 선택권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본인이 한 거다. 알아서. 근데 보면 소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정했다고 조명현 씨가 이야기를 했잖아요. 조명현 씨가 그랬잖아요. 고추장으로 야. 할지 뭐 간장 소스로 할지 뭐 초장 소스로 할지 야 거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 메뉴 선택을 그게 말이죠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 당시 우리가 배소연과 조명현 씨의 통화 녹취록 여러 개 들어봤잖아요. 배소연이 뭐라고 그랬어요? 저게 무슨 뭐 기생충이 사나 뭐 그런 얘기까지 맞아요. 했잖아요. 초밥 10인분은 어떻게 다 혼자 먹는지 뭐 아니 아들이 뭐 아들 둘이 있었나? 네. 좀 양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10인분이나 먹는지 뭐 기생충이 있나? 배소연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어제 오죽했으면 재판부에서 뭐 위증 뭐가 있을 수 있다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배소연 이러다가 지 골로 가요. 위증죄로.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은 아마 위증죄로 고소한다 그럽니다. 검찰에서는. 이게 이제 위증의 혐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위증 교사가 또 나오겠네요. 그럼요. 네. 참 그쪽 집안들은 보면 참 이런 거 쉽게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? 그래서 저는 하나 의심이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. 배소연의 혹시 여러분 재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?
배수연의 재산이요. 지금 보면 한 80억 정도 된다 그래요. 요게 수원 영통에 있는 4층짜리 빌라입니다. 네. 이게 바로 본인 소유예요. 맞아요. 이 본인 소유고 여기 살았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살 때 동거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. 맞아요. 예? 김현 예, 예. 그리고 이제 본인은 결혼한 사람은 있어요. 네, 근데 따로 그건 있어요. 저쪽 딴 데 삽니다. 네. 저쪽 딴 데 살 거기도 집이 있는데, 그러니까 별거를 하고 지금 누구와 동거를 했잖아요.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때 이재명 대표하고 부부도 다 참석을 했고, 자,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송파와 성북동에 집이 또 한 채씩 있어요. 네, 정릉에도 네. 한 채 있고, 그 다음에 잠실에도 한 채. 잠실에 한 채 있고. 네. 합해서 지금 시가로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. 여러분, 12년 동안 5급 공무원이라면 80억 재산 가질 수 있습니까? 우리 지원님 가질 수 있어요? 지원님 저 정도는 있죠? 정도도 장관급인 네?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랬는데요. 그러면 또 꽤 많겠는데요? 아, 참 진짜. 아니, 자괴감이 듭니다. 자괴감이 들어. 아니 장관급 했으면 네. 저 정도 뭐 4층짜리 집은 다 요즘 하는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잠깐만 골 찌르지 마세요. 네. 날씨도 더운데. 네. 자,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. 이게요 또 재산을 취득한 날짜가 묘합니다. 바로 뭐냐면 이 재산을 취득한 옛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 문제를 한번 밝혔는데,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을 한 채씩 산다는 거예요. 선거가 끝나고 나면. 네. 왜냐, 배소연이 원래 일하던 데가 바로 이재명 저 법률사무소입니다. 그렇죠. 거기서부터 일을 했고 성남시로 넘어와서 계속 일을 하고 또 경기도까지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이재명이 선거를 한번 끝날 때마다 집은 누가 생기느냐? 바로 배소연이 집이 생겨요. 맞아요.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집이 한 채 생겨요. 이런 식으로 집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는데, 이거 진짜 배소연 집 맞아?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니 고급 공무원 했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산다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집을 지었을까? 그러니까요. 이런 땅을 샀을까? 그 배선 저기 별거하는 그 남편도 무슨 저 축구 코치죠. 예. 예, 축구 코치인데 축구 코치가 아주 뭐 유명한 뭐 프로팀의 감독 정도 수석 코치 아니면 뭐 큰 돈 벌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. 저 4층짜리 수원 영통 그 법저타운에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저거랑 뭐 정릉의 아파트, 송파구의 아파트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어제 딱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배소연이 이제 김혜경 대신 깜빵 갔다 오면 뭔가 큰 보상이 기다리겠지 하고 작심하고 이제 위증을 한 건데, 그 검찰이 이제 위증죄로 뭐 하면 그것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. 예, 그럼 이 배소연이 위증하도록 또 위증 교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자, 그래서 이게 이화영도 그렇고 배소연도 그렇고 지금 총선 끝난 다음에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. 예. 자, 이화영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사 앞에서 아니 이화영이 유죄면 우리 이재명 대표도 유죄예요. 딱 한마디 했습니다. 경고성 이야기를 한 거죠. 자, 배소연도 나오더니 옛날에는 돈 안 줬다고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이 돈 다 줬어요. 제가 다 쓴 겁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이제 총선이 이겼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고, 네. 배소연 같은 경우도 제가 재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. 물론 뭐 저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. 이거와 이 진술의 어떤 근거,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. 괜히 저한테 뭐 소송하지 마세요. 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.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. 여러분 80억이 있다. 내가 80억을 가졌는데 내가 진술만 조금 바꾸면 이 돈이 그냥 다 내게 된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. 혹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실까요? 네. 뭐 저는 배소연 씨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이 재산과 진술 이 전환과 그다음에 어떤 총선 승리와 이후의 이 문제, 이게 좀 맞물려 넘어가는 게 아닌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. 맞아요. 지금 이게 이제 정치가 오히려 이제 사법적 진실을 왜곡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건데, 아까 그 80억이 솔직한 얘기로 배소연 명의의 차명 재산이라고 할 경우에 그럼 뭔가 이제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, 그리고 어제 이렇게 무리해서 위증을 하는 그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참 요거 제대로 수사하면 진짜 재밌게 여러 가지 것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검찰이 위증 혐의로 인해서 오늘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합니다. 아마 이제 어제 했던 진술의 파장이 꽤 있겠죠. 아마 판사가 봤어도 이거 그 위증 잘못하면 위증이에요.
3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진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겠죠.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.